구멍 숭숭 뚫린 창호지 창문에 어릴 적 그대로인 낡은 가구와 아이유도 울고 갈 분홍신 벽지까지 오늘의 집이 싹 다 바꿔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대전에 위치한 칼국수집이 아니라 2층에 있는 사연자분의 방입니다. 아래층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칼국수집인데 입구가 하나라 사연자분의 방으로 가려면 가게 문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였어요. 2000년대 초에 부모님이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85년도에 지어진 집이라 진작부터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었지만 밤낮으로 일하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비포 애프터를 신청하셨다고 해요. 사연자분도 일손이 바쁠 때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해서 일손 돕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해요. 한번 먹어보니 제가 대신 알바를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오늘의 집. 칼국수를 다 먹고 2층 사연자분 방에 들어가니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 중에 사연자분이 가장 바꾸고 싶어 하신 건 창호지 창문이었어요. 바깥쪽에 유리창과 방범창이 있어 난방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 번 덧대고 구멍이 숭숭 뚫린 안쪽의 창호지가 창피해서 온라인 수업이나 친구들이 놀러 올 때 항상 커튼을 치셨다고 해요. 방안을 수놓은 분홍신 벽지는 아버님이 손수 붙이셨는데 워낙에 어릴 때 붙인 벽지라 취향도 안 맞고 군데군데 마감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언니와 함께 쓰던 낡은 가구들은 심지어 사연자분보다도 나이가 많을 정도인데 이제는 물려받은 것 말고 자신만의 가구를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스타일링은 창호지 창문을 확 바꾸고 처음 생긴 방을 예쁘게 꾸민 후 공간 분리로 휴식 공간까지 추가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래된 칼국수집 2층 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집. 스텝 1. 창호지 창문의 대변신. 우선 칙칙한 커튼을 계절에 맞춰 청량하고 시원한 민트 컬러의 린넨 소재로 바꿔드렸어요. 커튼만 바꿔서 창문을 가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오늘의 집 비포 애프터가 그럴 리가요. 지중해 느낌 물씬 나는 폴딩 창문을 달아드렸는걸요. 원래 있던 창호지 창문은 과감하게 떼어낸 후 투박하고 두꺼웠던 나무 창틀은 흰색으로 칠해주었고 소나무 소재로 자체 제작한 창문에 경첩과 손잡이를 달아 유럽 호텔에서나 보던 폴딩 창문을 완성해드렸습니다. 창문 틀에는 선반 위에 화분 같은 소품을 놓을 수 있게 했고 바람이 불 때 창문이 덜렁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고정장치도 추가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겨울에 사용하실 문풍지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던 창문이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어서 사연자분도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해요. 스텝 2. 17년 만에 생긴 내 방. 함께 방을 쓰던 언니가 결혼을 해서 드디어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사연자분을 위해 모든 가구를 싹 교체해드렸는데요. 그 전에 분홍신 벽지도 화이트로 깔끔하게 바꿔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은 관절이 안 좋은 반려견 콩이를 위해 침대 없이 이부자리만 깔고 생활 중이셨는데요. 그래서 높은 침대 대신 저상형 프레임에 매트리스만 깔고 콩이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스텝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콩이에게 검사도 받았는데 이 정도면 합격인 것 같죠? 친구는 민트색 커튼의 산뜻함과 잘 어울리는 그린 컬러의 베개 커버와 블루 컬러의 베드 스프레드를 골라왔어요. 침대 옆은 작은 드레스룸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오픈형 행거에 옷을 걸고 남은 옷들은 아래쪽 서랍장에 수납할 수 있어요. 서랍장은 저상형 침대의 높이를 고려해 2단으로 선택했습니다. 행거 한쪽은 가방걸이를 달아 동시에 아랫 공간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메이크업 박스와 사연자분이 쓰시던 귀걸이 정리들을 놓고 코너 공간에 전신 거울까지 더해 가볍게 외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거울에 비친 창문 공간을 볼 수도 있고 거울 뒤쪽엔 콩이 옷까지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침대 반대쪽에는 책상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답답한 책장 대신 북트롤리를 책상 아래 둬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내년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할 예정이신데 공부는 주로 밖에서 하신다고 해서 집에 있는 책상은 최대한 가볍게 구성해봤어요. 원래 있던 PC는 고장이 나서 버리고 노트북 정도만 쓸 거라 데스크 매트와 편한 의자를 추가해드렸고 밝기와 색 조절이 되는 스탠드로 집에서만큼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스텝 3. 공간 분리로 추가된 휴식 공간.
이부자리와 고장난 PC로 애매하게 남아있던 창가 공간은 침대와 책상이 있는 생활 공간과의 분리를 통해 휴식 공간을 추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간 분리는 벤치 수납장과 커튼을 활용했는데요. 수납장 안쪽에는 한동안 꺼내지 않을 겨울옷을 넣고 다른 쪽에는 콩이 장난감들을 수납할 수 있게 했어요. 쉿, 콩이도 여기 있는 줄 아나봐요. 수납장 위에는 방석을 놓아 친구들도 앉을 수 있고 안쪽에는 쓰시던 TV를 놓고 TV를 보지 않을 때는 커튼으로 가릴 수 있게 했습니다. 책상 옆 코너 공간에는 원형 러그를 깔고 암체어를 배치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뒤쪽에 플로어 스탠드를 함께 놓아 분위기도 더해주었습니다. 예쁘게 바뀐 창문과 더불어 이젠 친구들이 와도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집. 오래된 칼국수집 2층 방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뀐 이번 비포 애프터 어떠셨나요? 언니 이제 눈 떠. 이게 뭐야? 우와, 하늘이 너무 멋있어. 나도 여기서 살아도 돼? 안 돼. 마지막으로 제품 정보 확인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비포 애프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